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한국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꼭쌤입니다. 오늘은 32번째 시간으로 6월 민주항쟁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전두환 정권이 제8차 개정헌법을 통해 유신헌법을 폐기하고 7년 단임의 반민주적 대통령 간선제, 즉 선거인단 투표를 유지하자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군사독재 종식,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제1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공약으로 내건 야당이 승리하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공안사건 날조, 부천경찰서 수사관이 여성운동 노동가를 성고문한 사실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언론 통제 지시를 내린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1987년 1월 서울대생이었던 박종철이 치안본부에서 민주화운동 관련 조사를 받던 중 물고문을 당해 사망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고문수사 자행, 보도지침을 통해 언론 통제, 사건 은폐, 축소 등 전두환 정부의 탄압이 심화되고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간선제를 고수하고 개헌 논의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4.13 호헌 조치가 발표되자 1987년 야당과 시민단체, 종교계, 학생운동 조직 등이 중심이 되어 민주헌법 쟁취국민운동본부를 결성, 직선제 개헌과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하였고요. 이 과정에서 1987년 6월 9일 대학생 이한열이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고 호헌철폐, 독재타도,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60국민대회가 개최,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이러한 6월 항쟁의 결과로 여당 대통령 후보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고 평화적 정권 이양의 보장, 구속인사 석방, 정치활동 규제의 철폐 등을 약속한다는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고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제9차 개정헌법으로 헌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런 점에서 6월 민주항쟁은 학생과 시민이 참여하여 군사 독재를 끝내고 평화적 정권 교체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할 수 있겠고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정헌법에 따른 직선제 선출이 채택된 다음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민주세력을 대표하던 김영삼과 김대중이 후보 단일화를 이루는 데 실패, 역대 최저 득표율로 여당 후보인 노태우가 당선되며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 이듬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며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고 이에 정치적 어려움을 겪던 노태우가 1990년 여당인 민주정의당, 집권을 노리던 야당인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을 합당한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노태우 정부는 동유럽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 속에서 1989년 헝가리와 수교를 맺은 것을 시작으로 폴란드 등과 국교를 수립하였고 1990년에는 해체되기 전의 소련, 1992년에는 중국과 수교하는 등 북방 외교를 추진하고 남북한 UN 동시 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발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지방자치제의 부분적 실시, 언론 기본법 폐지로 언론의 자유 확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의 활동을 펼쳤고요. 이후 여당 후보로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되며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공무원이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는 것을 막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였고 금융실명제 실시, 전면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과거 독재정권이 저지른 국가폭력, 인권탄압사건이나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역사 바로세우기 사업 진행,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등의 활동을 펼쳤는데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 지원 요청도 했다는 점 기억하세요. 김영삼 정부 다음에는 야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 최초의 평화적인 여야 정권교체를 이뤄낸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외환위기 극복 노력, 대북 화해협력 정책 추진과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6.15 남북 공동선언문 발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여성부 신설 등의 활동을 펼쳤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후 여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정경유착 단절 노력, 권위주의 청산 추구,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계승, 수도권 소재 주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과거사 정리사업 추진, 복지정책의 확대 추진 등의 활동을 펼쳤으나 수평적 탈권위적 국정운영과 정치개혁으로 기존 정치세력과 갈등, 국회가 선거법 구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조항 위반, 대선 자금 및 측근 비리, 실정에 따른 경제 파탄 등을 이유로 헌정 최초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와 이라크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 고조 등의 갈등을 겪은 노무현 정부. 야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되며 10년 만에 다시 평화적 여야 정권교체를 이루어내고 실용주의를 앞세우며 기업활동의 규제 완화, 한미 동맹 강화,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의 활동을 펼쳤으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 시위 전개, 친환경 녹색 성장 사업으로 추진한 주요 국정사업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보를 설치하여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명분으로 22조여 원의 국비를 투입한 4대강 정비사업을 둘러싼 논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의 사건이 일어나며 남북관계의 경색 등의 갈등을 겪은 이명박 정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창조경제, 문화융성의 국정목표를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지만 세월호 사건, 역사교과서 국정화,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로 논란을 겪고 국정농단 의혹으로 시민들이 촛불집회를 전개, 2016년 탄핵소추안이 가결, 이듬해 탄핵 인용 결정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정부. 탄핵으로 인해 조기 시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여야 정권교체를 이루었고 적폐청산, 복지, 남북한 화해협력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펼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며 평화적 정권교체가 정착되게 되고요. 자, 이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사회의 성장에 대해 알아볼까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 시, 읍, 면, 의회 의원과 도의원을 선출한 지방선거가 최초로 실시되며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는데 4.19 혁명 이후 장면내각에서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였다가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지방자치제 선거 실시가 유보되었습니다. 6월 민주항쟁 이후 1988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1991년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선거, 1995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등을 시행하며 지방자치가 발전하게 되었고,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지방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주민투표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예산 집행을 견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 또는 납세자가 소송을 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를 시행하는 등 국가의 사무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지방분권의 여러 과제를 추진했고요. 또한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기능이 강화되고 스마트폰 기기의 발달로 온라인 언론의 활성화가 일어나는 등 언론의 자유가 확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여성가족부 조직,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인권위 중시, 국민연금제도 실시, 1989년부터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된 의료보험 확대,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 사회복지의 확대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향상되었고 6월 민주항쟁 이후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시민사회가 성장하면서 노동조합, 전국농민협회가 결성되고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등이 창립되며 1987년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동자 대투쟁이 전개되게 됩니다. 소득의 공정한 분배에 기초한 경제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출범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와 권력형 비리 및 부동산 투기 확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활동하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권리 향상, 생활 향상 등 공공선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단체들도 활성화되며 2000년대 이후 온라인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게 되고요.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다음 조치를 발표한 정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평화적인 정부 이양과 서울올림픽이라는 국가 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개헌 논의를 지양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 자료는 전두환 정부에서 발표한 4.13 호헌 조치인데요. 전두환 정부는 12.12 군사 반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유신헌법 체제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 후 국민의 반발과 악화된 국제 여론을 의식하여 유신헌법을 폐기하고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를 규정한 새로운 헌법을 마련하였죠.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삼성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을 도모하였다. 이것은 전두환 정부랑 관련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 박정희 정부와 관련이 있는 사실이죠. 2번,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5.16 군사정변을 통해 성립된 군사정부이다. 이것도 정답이 아니죠. 이것은 박정희 정부와 관련이 있어요. 4번, 유신헌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박정희 정부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5번,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것이 정답이죠. 그러므로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선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첫째,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해 대통령 선거로 1988년 2월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는 6월 민주항쟁이 전개되면서 발표된 6.29 민주화 선언인데요. 6.29 민주화 선언은 여당 대통령 후보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 평화적 정권 이양 보장, 구속인사 석방 등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발표하였고 이어 개헌이 이루어져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기억, 5.18 민주화 운동의 결과이다. 이것은 정답이 아니죠.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된 것입니다. 니은 이 선언으로 유신헌법이 폐기되었다. 이것도 정답이 아닌데요. 유신헌법은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전두환이 국민의 반발을 의식하여 폐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개정된 헌법도 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여 국민들의 불만을 샀죠. 디귿 여당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가 발표하였다. 이것이 맞죠? 리을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므로 2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밑줄 친 정부의 정책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오늘은 이 땅에서 처음으로 민주적 정권 교체가 실현되는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려는 정부가 마침내 탄생하는 역사적 순간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발전하게 되면 정경유착이나 관치금융, 그리고 부정부패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자료는 1998년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로 선거를 통해 평화적인 여야 정권교체를 성립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김대중 정부는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하여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3저 호황으로 인한 영향을 파악한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전두환 정부에 대한 내용이죠. 2번, 남북 기본합의서의 합의 내용을 분석한다. 이것은 노태우 정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3번, 남북 조절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찾아본다. 이것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내용이죠. 4번,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이것은 김영삼 정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5번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추진 방향을 알아본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그러므로 3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가나를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우리는 모든 계층의 국민의 선한 의지와 힘을 모으고 조직화하여 경제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비폭력적이며 평화적인 시민운동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경제적 기회균등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금권 유치와 정경 유착은 철저히 척결되어야 한다. 오랜 상고 끝에 우리는 새로운 사회의 지향점을 참여와 인권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희망의 공동체 건설로 설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참여 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가 여러 시민이 함께 모여 다같이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조그마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가는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발기 선언문이고 나는 참여연대 창립 선언문인데요.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은 소득의 공정한 분배에 기초한 경제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출범하였고 참여연대는 참여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시민운동이 활성화되고 시민사회가 성장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보면 5번의 시민운동이 활성화되었음을 보여준다가 4번 문제의 정답임을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32번째 시간 6월 민주항쟁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